그냥 이야기만 좀 하고. 27번. 이게 지금 이차함수라고 했고 3-2k가 F3하고 똑같으니까 대칭축 모양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3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뭐야? 그냥 미분해 가지고 그지? 미분해서 0 되는 게 얼마야? 3인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gx 보자마자 시험 볼 때도 그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아 이거 목세윤법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그죠?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욕 안 먹을 것 같고요. 이거 fx 플러스 k에다가 2의 마이너스 fx로 그냥 곱미분하는 게 훨씬 낫죠. 이거 누가 목세윤법을 합니까 이게? 진짜 하도 그 놀림당해서 이제 안 그랬을 것 같고. 이건 뭐 시험지가 검사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일단 거기서부터 말렸다. 만약 목수인법을 쓰고 자빠졌다면 이건 말렸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본기부터 다시 쌓는 게 좋아요. 제발 28번 갖고. 계산 길이는 30번보다 28번이 더 길어요. 자, 28번이 길까 30번이 짧은 걸까? 30번이 짧은 거죠. 30번이 짧아요. 그러니까 나는 니네가 28번을 틀린 거에 못 푸는 거에 대해서 계산하다가 말리거나 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해. 그러니까 나는 이번 모의고사는 놀랍게도 30번 못 푸는 게 이해가 안 되지. 28번 못 푸는 건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예, 적어도 나한테 적분을 배웠으면 30분. 봐봐. 일단 28번 이야기는 먼저 첫 번째. 28번은 마찬가지. 이거를 그 fx를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게 지금 앞에 그 공통에도 보면은 있어요. 이차함수 해가지고 기억나지? 이렇게 이차함수 있고 여기 이차함수가 내려와요. 볼록 이거 할 때도 한쪽은 지금 그래프가 완성이 돼 있어서 그려놓고 시작했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얘는 그려놓고 시작할 수 있죠? 0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가 지금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인데 이 문제는 이제 그거 그 유사 문제 나오면 숫자 바뀐 거 나오면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요거는 알지? 그 방법을 연습하자는 거지 방법. 알았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유형이거든. 그죠? 함수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형태.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쌤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고 읽는 순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로 따지면 지문 읽는 순서, 알지? 뭐 지문을 먼저 어디를 읽고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보기를 보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먼저 보고 뭐 그런 순서들 왔다 갔다 하는 순서 그잖아. 국어 못하는 애들 특징이 이제 국어 비문학 보면은 지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고 문제를 쳐다보는 애들이 이제 국어 못하는 애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죠?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예. 근데 그게 수학 문제랑 똑같은 거야. 항상 문제는 구하려는 게 뭔지부터 파악하고 가는 게 기본이에요. 알았지? 기본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점수가 잘 나온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문을 그러니까 쌤처럼 이렇게 지문 긴 게 있잖아 비문학 그 엄청 전문적인 내용들이 막 있을 때 그거를 여기 막 읽다 보면 맨 마지막 가다 보면 까먹어요. 이런 사람들이 방금 쌤이 말한 것처럼 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근데 이제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거 쌤보다 더 위에 티어 애들은 그러지 않아도 지문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지. 근데 봐봐. 좀 뜨끔한 없죠? 예, 다 잘하잖아요. 뭐. 이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읽어요. 읽고 문제를 봐요. 다 읽고 문제를 봐요. 또 쳐 읽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예?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좀 길잖아? 그러면 또 끝까지 다 읽어. H라 하자. K가 뭐 그거야? 동화책 읽어주는 거야? 아니 지금 문제 풀려고 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이걸 왜 보냐면은 지금 무슨 내용 물어보는지를 보는 거죠. 무슨 내용 물어보 그럼 내가 이거 읽을 때 목적이 있잖아. 그지? 지금 왜 갑자기 아무튼 똑같은 거니까 맥락 파악하는 거. 자, 그래서 그래프 받고 그다음에 지금 박스 내용 그다음에 빠르게 좀 쭉 읽었을 때 친숙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다. 근데
좀 이제 이게 왜 4점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통 그러면 직선 나왔을 때 기울기가 고정됐거나 상수가 고정되면 얘는 둘 다 움직여요. 자, 둘 다 움직인다는 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 K나 A 같은 애들도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 값을 HT라고 하자. 자, 쌤이 어떤 상수를 함수로 둘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걸로 대체해서 풀으라고. 그러니까 A를 누구로 바꿔? HT로 바꿔서 생각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자, 못 풀었어도 이렇게 과정 갔으면 그래도 맞게 배우신 거고 맞게 접근한 거예요. 알았지? 예. 근데 이제 어느 부분에서 그걸 만족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올 게 나왔지. 그러니까 좀 함수는 신박한 함수가 나온 건 아니야. 이 그래프들. 그다음에 우리 기출에서 내신 대비할 때 이거 많이 했어요. 이거 해 가지고 ln x분의 ln의 절대값 x랑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랑 해 가지고 직선의 기울기가 n분의 알파 x인데 얘가 이 친구의 극대값이었어. 이게 원래 x 제곱이거든. 기억나니? x 제곱이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이게 지금 뭐야? 기함수지. 원점 대칭. 이렇게 해 가지고 직선 이렇게 회전하는 거 기억나지? 이렇게 직선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게 자연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딱딱 이렇게 움직여서 그죠? 접할 때가 있으면은 그때는 교점이 두 개고 그게 아니면 네 개, 그다음에 빵개 이렇게 했던 문제처럼 이 이야기잖아 또 그 함수라서 우리한테 익숙한 녀석이다. 그럼 얘를 좀 빨리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빨리 그리는데 미분으로 있어 진짜 많아. 제 미분해서 그린 친구들 많아. 알았지? 여러분들 이해 안 되죠? 왜겠어? 외우고 있으니.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x분의 lnx만 외웠어요. 마이너스 x 있어도 헷갈려요. 그러지 말고. 일단은 뭐부터 보면 되냐면 여기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갔지. 그럼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x 는 어떻게 돼요? 얘까지 마이너스거든. 그럼 이 전체가 또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은 얘가 플러스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접근했으면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보면 애들 다 여기까지 잘 그렸어. 이거란 말이야. 그죠? 이거고 그다음에는 이 이차함수가 절편이 지금 꼭지점이 1, 그지? 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칭축이 1이고 그다음 위로 볼록에다가 절편이 a란 말이야. 그지? 절편이 a고 그러니까 요 정도 있고 이차함수가 등호가 좀 들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차함수인데 얘가 좀 움직이는구나. 왜 a 때문에? 얘가 아까 누구라고? ht라고 그랬어. 그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tx 플러스 a인데 이 t도 뭐야?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지? 이게 두 개가 나오니까 그런 거야. g랑 h가 두 개가 나오는데 f 프라임 x는 t를 만족시키는 음수 x의 값을 gt. 이것도 마찬가지야. x 좌표를 함수로 두면 어떻게 해야 돼? 느 대입을 하라 그러지. 그럼 무슨 뭘 만족하냐? 그 문제 조건. 정리를 해 보면 f 프라임 x가 아니라 gt는 t구나. 그러니까 내가 t를 만들 때는 얘를 쓰면 되는 거지. f 프라임 gt. 그럼 필요하다면 저 친구를 미분해 가지고 GT를 넣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얘를 미분하거나 얘를 미분하고. 알았지? 둘 다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라 했어? 그 TX 플러스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다. 어떤 A 여기가 지금 K지. K에 대해서야. 이 K가 A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Y절편은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무슨 뜻이냐? 직선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두 개 맞아요. 두 개인데 두 개인데 이 A보다 큰 K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때야 돼? 항상 그 이상에서 무조건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는 직선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많이 했어. 기출에도 있는 거야. 기출에 보면 그거 있지. 그 NK에 있어 이거. 대부분 애들이 풀어가지고. 그죠? 이거 3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함수 있어요. 2차 함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직선 지나가는데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점이 하나예요. 어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때 어땠어? 얘하고 얘의 공통 접선이었어야 됐지. 기억나죠? 여기 접선 딱 정확하게 여길 거야. 기울기가 1인 곳이. ln의 x 빼기 4 뭐 이렇게. x 빼기 2. 그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이차 함수가 어때야 돼? 이차 함수가 움직이죠. 얘가 이렇게 접해야만 어때? 여기서 개수가 연속으로 지나가는 문제처럼 공통 접선 이야기인 거야. 그 짬뽕이 돼 있죠. 그지?
됐지? 그러니까 여기 상황까지는 지금 대부분 그냥 다 전원이 다 생각을 했을 거고 이제 그걸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거지. 그지? 알았어? 근데 식이 되게 복잡할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 그럼 내가 H도 구해야 되고 G도 구해야 되나?' 자 문제 한번 물어보는 거 볼게요. 내가 물어보는 거 보라 그랬지. 거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G1의 H 프라임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마 문제 풀 때는. 그걸 믿어야지. 내가 분명히 시계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미적분 4 점짜리들의 시계 모양.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시계 모양이 시계 모양이 똑같은 같은 함수에서 다른 값을 물어볼 때 즉 예를 들면은 f의 뭐 2분의 1 더하기 f의 2분의 11 이런 걸 물어보면 무슨 뜻이라고? 똥개 훈련이 아니라 함수가 두 개다 이거였고. 그지? 이해됐어? 그다음에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f 반대야 이번에는. 다른 함수의 같은 값 물어봤다. 무슨 말이냐면 f의 2 더하기 g의 2 물론 두 개를 더할 때도 있죠 얘는. 근데 어떤 경우도 많아. 이게 한 방에 나올 때가 많아. 이놈에다 얼마 집어넣어. 이 넣을 때도 많아. 자 물어본 거 뭐야? G1이랑 H 프라임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2를 똑같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 기대를 해볼 수 있어. 기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H하고 G를 안 구할 수도 있겠구나. 안 구할 수도. 해 봐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쪼끔 그 강박에서 쪼끔 벗어나요. '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 벗어난다. 일단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하세요. 자, 이 직선이 뭐야? 딱 이 내용에 집중해 그냥. 이차 함수하고 이 곡선의 무슨 접선? 공통 접선. 공통 접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공통 접선의 기본 개념을 떠올려 봐. 아무리 28, 29, 30이어도 개념에서 벗어나진 않아. 공통 접선 어떻게 구해?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했더니 그 접선이 누구랑 같아? 얘랑 같아. 그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언제인 줄 알아? 잘 봐. 그 공통 접선이 두 가지잖아. 공통 접선이 어떤 때 어떤 두 가지야? 이렇게 접하는 거지, 둘이. 이거는 함수값 갖고 미분계수 갖다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이 그림 많이 하죠. 이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접점을 A라고 두고 여기 접점을 B라고 둬요. 잘 봐. 왜 이렇게 두는지를 봐야 돼. 얘를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이 여기서 접선과 같아요라고 식을 세우면 되거든. 이 문제도 그렇게도 풀리긴 할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 문자 두 개를 모를 때 이야기라고 얘들을.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문자로 둘 때 이야기인 거야. 알았어? x1, x2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봐라. 일단 얘가 미분계수가 그지? t가 되게 하는 x값을 gt라고 하자. 근데 그 x가 지금 몇 개예요? 이게 지금 tx 플러스 k죠. 얘가 두 개죠. 그래서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음수라 그랬으니까 네가 gt인 거야 그러면. 근데 x값 안 해. 이렇게 세팅이 돼 있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2차 함수인데요. 요거 기울기가 t 되는 x를 못 구하나?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t인데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상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t로 만들 수 있냐 물어보는 거지. 이거 돼 안 돼? x 나오잖아. 그죠? 이게 뭐야 이거? 1 마이너스 2분의 t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x 값을 t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굳이 뭐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이거를 이렇게 접선을 따로 해서 같다라고 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얘인데. 그잖아. 좀 차이점은 그야. 접선도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얘의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뭐란 뜻이야? t라는 뜻이지. 그래서 x의 증가량 뭐야? y의 증가량이 t다. 근데 이 유형은 뭐예요? 이렇게 모르는 x 값이나 상수를 이렇게 함수로 두고 그들의 관계식을 만든 다음에 걔들을 어떻게 음함수 이분을 통해서 그냥 빵 미분하는 거지. 그냥 음함수 이분하고 합성함수 이분 어차피 비슷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합성된 형태를 그냥 어때? GT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을 하는 거지. 이게 수투였으면 무조건 GT는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미적분이니까. 알았어? 아 그럼 그냥 미분 때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기울기가 t인데 이거를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기울기가 t인데 그럼 진짜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t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건 좀 생각해봐. 기울기가 3이야. 이게 무슨 뜻이죠? x 그 길이의 이 길이하고 y 길이하고 몇 배? 3배란 얘기지. 지금 굳이 이거를 우리가 식을 정리할 거잖아. 근데 뭘 한다고 그걸 진짜 분수로 식을 세우냐고.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y값 여기 y값 알았어? 이 y값의 차는 x값 두 개 뭐예요? 1-2분의 t하고 누굴 빼? gt를 뺀 거랑 몇 배? t배 차이 난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y값도 별거 아니야. 일단은 봐봐. 요거 이차함수에 넣겠지. 요 gt는 저기다 넣겠지. 근데 일단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일단 f에다 넣어. 봐봐. y값을 f에 1-2분의 t 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진짜로 넣어야 될 놈이 누군지 생각해 봐봐. 자, f에 봐보세요. f에 gt 넣었죠. y값. 자, 그럼 완성된 식이 이겁니다. 완성된 식 이거는 이거다. 야, 알았어? 그럼 이제 미분을 하면 되지. 미분을 해. 미분하는데 요거는 괜찮아. 요거 미분은 뭐예요? f 프라임 gt g 프라임 t인데 이 친구 이름이 뭐죠? 그래서 써놨잖아요. t예요. 그지? t g 프라임 t가 나와요. 나중에 얼마 넣으면 되겠어? 이런 애들 1 그냥 넣어서 하면 되겠지. 알았지? 오케이? 근데 요 놈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 알았어? 그러면 얘는 미분을 할 거니까 f 프라임 1-2분의 t. 또 생각을 하는 거지 또. 속미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이거를 여기 요거잖아요. 요 이차함수죠. 요 이차함수를 미분한 거지. 오른쪽이니까. 이차함수를 미분했어. 그러면은 지금 A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 버리지. 이차함수를 그냥 생으로 미분하면. 여기서 이게 주의사항이지. 지금 얘는 미분을 누구로 한 거야? t로 미분을 한 거잖아. 그지? t로 미분한 거야. 아까 쌤 이거 A 날라가는데 얘는 누구로 미분한 거야? x로 미분한 거야. 알았어? 그냥 순수한 이차함수로 보고 그 x로 미분했기 때문에 a가 날라간 건데 이 a가 그래서 내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 이 x좌표가 gt인 거 a가 누구인 거? ht인 것들은 집어넣어서 봐라. 우린 지금 이 상태에서 누구로 미분을 해? t로 미분을 할 건데 이거를 f로 미분해놓고 여기다 안에다 쏙 집어넣고 얘만 미분해버리면 누가 사라져요? h 프라임 t가 사라지지. 알았어? 이해됐어. h 프라임 t가 사라져.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저 이차함수 안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마이너스에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오케이? 2의 1-2분의 t 요 부분 요 친구가 더하기 ht로 해가지고 이 친구를 뭘로 미분해? t로 미분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그럼 h 프라임이 나오겠죠. h 프라임.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넣으면 세트로 떨어져요. 세트로 딱 떨어져요. 그런 형태. 근데 해보고 나면 사실 신박한 게 없어. 맞지? 이런 형태들이 맨날 합성시켜가지고 그 통으로 그냥 미분하고 그죠? 예. 그런 것들. 오케이?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10 1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해보시면 알아요. 여기까지 미분해보면 알아요. 알았죠? 미분해봐. 생각해봐. 원래 문제를 그렇게 만든다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그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 문제 만드는 방법이. 맞지? 문제 만드는 방법도 배워요. 문제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고. 대학원에 가면. 근데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봐봐. 약간 되게 결과론적인 문제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연산을 막 하잖아. 그럼 나오는 결과물이 있겠죠. 그냥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이 초반 내용을 만들어요. 예를 만들어 놓고 여기 좀 다듬기도 하겠지만 막 풀다가 이 초반 내용을 만들어 놓고 나오는 값 있잖아. 얘를 미분을 해. 정리 다 되겠지. 나오는 값, 다 지워져 나오는 값을 가지고 그럼 얘는 이렇게가 나오네? gx 플러스 h 프라임 x가?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어봐? 그냥 일러온 걸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이게 안 없어진다고 치죠. 어떤 문제가.
그러면 이 문제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 G 프라임도 들어있을 거야. 알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주면은 열심히만 만드는 친구가 있었거든, 작년에. 본인이 수학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쌤한테 보여주겠다. 기특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다른 과목 할 시간에 그걸 안 하고 수학만 그렇게 하고 쳐하고 있으니. 예. 근데 그래서 만들어 온 걸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한번 해 보잖아.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접 경험을 하거든. 근데 그게 도움이 되긴 해. 예. 29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보였다. 그러면 안 돼. 당황한 거야. 이건 100% 이게 정신적인 문제야. 심리적인 부분. 알았어? 예. 왜냐하면 이게 특히나 29번 같은 게 집에 가면 바로 풀리는 거거든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다 풀리는 문제가 이런 애들.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실제로 쌤이 이제 풀어 놓은 거 그냥 니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이거 말고 푼 계산을 보면은 야 이걸 줄로 생각해야 되나? 쌤 계산을 무조건 밑으로 해 가지고 막 그냥 1차 방정식 이항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1차 방정식 하나면 끝나거든요. 1차 방정식 하나 세우고 그냥 답이 나왔는데 결국엔 1차 방정식의 답. 그냥 그림 하나. 무슨 그림일까? 그거는 이제 니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한 것도 있는데 자 거기 시그마 좀 볼게요. 정말 중요한 식이 이거죠. n이 1 부터 무한대까지. 그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식을 잘 보면 절대값 an 플러스 1 절대값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이게 얼마야? 26 인 거야. 그러니까 보고 내가 봤던 형태랑 비슷한 걸 떠올리면 겁이 덜 나거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준 거야. 아까 문제도 그렇고 얘랑 비슷하다. 얘도 마찬가지야. 수2에서였어요. fx 절대값 마이너스 fx 뭐야? 양수는 뒤져요. 음수는 마이너스 2배. 자, 쌤 왜 이야기했을까요? 얘도 그건 거 보이냐? 그게 안 보였으면은 그 사람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날 개쫄았다는 여기서 이게 보여야 돼. 이 친구가요. 마이너스의 a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열을 주인공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기준이 뭐예요? an이 마이너스 1보다 언제는 0이 되는겨.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은 이 전체 값이 0인 거고 an이 그럼 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만 건지면 되겠네. 걔네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다 더했더니 그 새끼들이 뭐야? 26이 되는구나. 그런데 잘 봐봐요. 이 등비수열은 지수함수로 따지면 어떤 거지? 감소하는 지수함수. 물론 이제 거듭 제곱이 저기 마이너스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 형태가 아니라 진동, 그렇지? 진동이면서 점점 수그러들어. 근데 생각해봐. 나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던지겠다는 얘기인데 쌤이 아까 그림 그려야 됐다는 게 이거거든. X축 이렇게 있으면은 첫째 항의 자연수가 여기 있겠지. 누군지 몰라. 근데 그 다음 무조건 여기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누구는 필요 없어? 마이너스 1 이상은 필요가 없어. 그럼 얘가 이렇게 왔다가 두 번째가 이렇게 되면 사망이야. 얘가 끝인 거야. 그럼 얘가 26.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야, 근데 첫째 26이면 두 번째 누구냐? 마이너스 13 아니냐? 그지? 근데 물론 얘가 이렇게 되면 계산이 뭐야? 결과 해놓고 하자. 이거를 계산하면 뭐야? 이때 이렇게 되면 항이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2라서 그럼 이제 반대가 되겠지. 숫자가 참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것만 남은 게 26이면 이거 계산해 보면 되죠. 이게 만약에 하나만 남았다면 마이너스 2 a1 마이너스 2가 26일 때 a1이 과연 만족하냐? 가능은 하지. 자연수.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일단은 뭐야? 음수여야 되니까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말이 되는 게 금방 나와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지그재그 가다가 언젠가 사망하는 애가 나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0이겠구나. 이러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예. 근데 인간적으로 이게 A2인데 여기서 끝나면 이게 재미가 없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뭐 해보든가. A3은 뭐 당연히 여기 있겠죠. 양수. 그러니까 짝수항만
지금 신경을 쓰면 되잖아. 마이너스. 그죠? 예, 그래서 4번이 아직 살아 있는데 5번, 6번은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6번도 살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은 것부터 해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4번까지 2번 하나짜리는 좀 너무 시시하다고 해야 될까? 허무하니까. 응? 그래서 2도 해보고. 그러니까 2도 해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2까지만 남아. 그럼 남은 거는 이거 하나거든 원래는. 얘는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이거 아까처럼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하나.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려면 말이 되려면은 이 4번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안쪽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2번하고 4번 해보면 바로 답 나와요. 이 뭐야 이게? 이 등비급수 나왔는데 1-r분의 첫장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할 그치? 그런 거 떠나서 지금 응? 뒤에가 지금 사망하는데 뒤가 날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0번 갑시다. 30번도 근데 뭐 이 그 적분식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방법들이 이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그거야 우리가 역함수 얘기 나왔어요. 30번이 내용이 어려운 건 맞아요. 움찔하게 만들어 보자마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안 보이는 것도 맞아. 그게 보이면은 30번이 좀 서운하겠지. 근데 2에 코사인 파이 t의 dt의 역함수를 gx로 할 때 이거의 역함수야. 그지? 근데 물론 모의고사 끝나고 긴 하지만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했거든요. 목요일 수업 시간에. 그죠? 그 킬러 문제 3개짜리 할 때 2의 사인 파이 t-1 그래프 가지고 극대극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쌤이 그래프 그린 거 이야기할 때 이거 미분하디? 안 했죠. 예, 물론 그게 모의고사 보기 전에 했으면 뭐 달라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중요하잖아. 선생님 저 이것 때문에 지금 어? 이거 어떻게 이거 미분하고 막 그랬다고. 30분을 못 푼 이유가 되진 않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잘 봐. 근데 여러분들 이 코사인 함수가 어떤 함수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 두 개는 꼭 생각하면서 가야 돼. 이게 유지가 되는가? 알았어? 유지가 되는가?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적분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는 정적분 함수인데 주기성과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알았지? 그러면은 그걸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그려보셔도 돼요. 알았어? 그려볼까? 그려보는 거 어렵지 않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빠르게 그치 코사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랑 여기 값만 대입을 하면 되는 거네. x 값은 어차피 주기가 2니까 그럼 이게 지금 코사인 파이 x라고 치면 여기가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 얘가 마이너스 1이랑 1인 거니까 이걸 여기다가 그냥 지수함수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냐고 모양이 삐뚤빠뚤해지지 않아. 대신에 이 위아래는 달라지는 건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했었고 그죠?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 1 넣으면 2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확실한 건 양수의 값을 갖는 함수구나. 그래서 2의 코사인 파이 x를 그려보면 얘는 2하고 2분의 1을 어떻게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라고. 알았어? 좀 촘촘하게 그릴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1, 2, 그러니까 그 자연수를 기준으로 그냥 함수가 요 라인하고 요 라인에서 어떻게 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 이거를 만족하는 녀석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가 자연수야 그냥. 이거라도 빨리 그리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지? 이거라 좀 빨리 그리면 낫지. 됐지? 여기까지 뭐 충분히 되죠. 알았어? 됐지? 그 다음에 그래 fx 너 알았어. 그렇구나. 그럼 fx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겠네 이제. 정적분 함수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이 fx가 무슨 뜻이냐? 0부터 x까지 그려놨잖아. 얘를 0부터 x까지 어때? 0을 꽂아놓고, 그지? x를 쭉 당기면서 정적분한 함수값을 갖는구나. 근데 정적분이 함수가 지금 양수인데, 당연히 얘는 무조건 뭐야? 증가하겠지.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냐가 중요한데, 그 모양, 넓이의 증가가 물론 이런 곡선을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생각을 해봐봐. 자, 0부터 2까지가 무슨 말이에요? 넓이지. 이거 넓이라 해도 되잖아. 정적분이 지금 양수니까. 그 0부터 4까지 넓이는 어때? 이거 등차수예요. 근데 2, 4가 아니라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그지?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1, 2, 3, 4 갈 때마다 요거 하나. 이거 하나가 늘어요. 그러니까 이거 넓이를 그냥 A라고 치면은 A, 2A, 3A, 4A, 5A야. 적분이 되게 쉬워. 근데 이거를 그걸로 해석한다고? 라지 F로 두고 미분한기 이거라 뭐 이거 그래프를 얘가 도함수구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선생님이 넓이로 보는 걸 추천을 했다. 우리는. 그치? 이거 함수를 넓이로 해석하는 거랑 이게 뭐다? 그러니까 이거의 도함수가 이 친구다. 그러면 얘를 적분한 게 얘구나. 그래서 아 도함수가 양수니까 얘는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방법하고 넓이로 보는 방법 구분 어떻게 하라고? 넓이가 깔끔하고 규칙적이고 구하기 쉬우면 뭘로 보라 했어? 넓이로 보라 그랬죠. 정확하게 딱 이쁘게 생겼지. 이해됐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그것까지 저도 찾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주어진 식부터 좀 볼까? H에 GX였으면 좋았을 것을 2를 더해놨으니까 환장해. 이게 그냥 G면은 이게 30번이냐? 한 번은 꽈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F1은 왜 있는 거야? 얘는 그냥 상수야. F1은 뭐야? 0에서 1까지 정적분이지. 상수야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인테그랄 3부터 7까지 fx분의 h 프라임에 h 프라임 뭐예요? x 이거를 적분하자. 그지? 그게 k 곱하기 f1의 제곱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 그건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근데 봐봐. 역함수 나왔잖아. 그지? 뭐 해야 돼? 합성해야 돼. 일단은 어쨌든 합성 생각을 해야 되겠지. 역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 가지고 또 적분 나왔잖아. 역함수 적분은 무슨 적분? 치환 적분 하라 그랬지. 일단 치환하라 그랬지. gx를 누구로 치환하라 그랬어. 그지? 그지? 이런 아이디어들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그거 짜집기해서 풀면 풀려요. 근데 그러면 나 이거 gx 이거 적분해야 되니까. 왜냐면 gx를 적분하라고 안 했는데 gx 여기 h에 들어있잖아 지금. 그지? 좋아. 그 다음에 h 프라임이야. 그럼 이 새끼를 미분을 해야겠네. 맞아요? 근데 얘를 미분하면 이 안에가 플러스 2가 있는데 얘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을 h 프라임 x 형태로 만드는 방법하고 반대로 얘를 x 플러스 2로 만드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같은 모양으로 가야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 요거 이 전체를 치환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처음에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h인데 안에가 앙 플러스 2 꼴인데 앙이니까 그냥 얘를 h 프라임의 x 플러스 2로 왜냐면 이거는 치환적분 축에도 안 껴. 그냥 평행이동이야. 그지? 이게 불편한 이게 어려움 이게 그 힘든 일인 거야. 모양 맞춘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당황하지 말았어. 많이 등장을 할 거고 등장 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형태들은. 맞지? 됐지? 그리고 자 봐봐. 미분하래. 미분해. 근데 얘는 x지? 얘는 누구야? g죠. 우리 치환적분이 꼭 gx가 있으면 이거를 꼭 이게 있어야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적분, 미적분에서 많이 경험했죠. 미적분에서의 치환적분은 꼭 복잡한 녀석을 간단한 문자로 치환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지?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봐. 여기에서 이게 이 적분이 이거 할 건데 여기에서 x를 이게 중요해. x를 GT로 치환합니다. 이건 지금 X랑 겹치니까 G로 씁니다.
이 안에서.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 머릿속에 많은 게 막 떠오를 거야. dx가 뭐야? g 프라임 t dt.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 여기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떠올라? 역함수인데. 그렇지. fx가 t라도 떠올라. 이 역함수를 치환하거나 어떤 문자를 역함수로 둘 때는 무조건 이거 두 개가 따라와야 돼. 알았어? 무조건이야. 그렇게 해서 바꾸면 공간이 없다. 바꾸면 치환적분이 가능. 알았지? 이거 좀 써볼까요? 풀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 생각보다 길진 않아. 거의 다 끝났거든. 알았지? 느. 치환적분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세팅을 하면 잘 봐. 여기 지금 x가 1인 거야. 여기 x가 1인 거라고. 알았어? 적분 구간부터 바꿔봐 천천히. 그럼 x가 1인 거니까 f1이고 f5가 돼 여기가 구간이. 그지? 그거 불편하면 안 돼. 그래서 인테그랄 f1에서 f5로 바뀌어요. 그지? 이거 그래프를 안 그려놓고 풀잖아? 그럼 저것도 되게 막연해 보이거든? 근데 그려놓고 풀잖아? 내가 아까 설명 안 했어도 니네가 이렇게 그려놓고 풀면 보여 시각적으로 F1이 뭔지 0에서 1까지 적분이고 F5가 뭔지 0에서 5까지 적분인데 그들이 관련이 있죠. 근데 그게 안 그려놓으면 안 보이지. 그 다음에 저거 그대로 넣어. 뭐야? F에 GT 플러스 2죠. 그지? 그 다음에 위에는 뭐야? 이제 해. H 프라임이면 그대로 해. 알았어? 나중에 H 프라임 요거 미분해서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적을게요. H 프라임에 GT 플러스 2고 dx 자리에 누가 들어가? 그지? G 프라임 T DT가 들어가. 됐어요? 이해했지? H 미분 먼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치환적분 했으면 그 치환적분 모양을 먼저 쓰는 게 습관이 돼야 돼.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그랬어. 이 문제뿐만 아니야. 무조건이야. 알았지? 얘 누구야? 합성함수 미분이죠. 알아서 속미분까지 다 세팅이 돼. 오케이? 항상 치환적분을 했을 때는 그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되는데 아, 그 미분이다. 그럼 빨리 미분 넣어야지 하지 말고 세팅부터 다 해놓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럼 뭔가가 특히나 이런 애들 이렇게 뒤에 나오는 애들이 같이 묶여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막 약분되고 막 하잖아. 삼각치환이 막 그런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삼각치환 분모 있는 거 얘랑 어때? 약분되고 막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럼 이 친구가 바로 얘를 미분한 거야. 그죠?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F1분의 F5 그리고 잘 봐. 위에가 지금 미분하면 저 오른쪽을 미분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x로 바꿀까? 6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2f1 x. 지각에 쫓아다니는 f1. 그죠? 그 다음에 얘도 x로 바꿔버리면은 뭐야? f에 gx 플러스 2고 dx. x로 바꿔서 그냥 됐지? 궁금한데 혹시 여기까지 왔는데 답이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 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그래. 정리가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주기랑 대칭 이거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저 f에 gx 플러스 2라는 걸 해석을 잘해야 돼. 알았어? 해석 뭐 별거 아니야. fx 정의돼 있잖아 얘들아. 그럼 이 fx를 어때? 어떤 이게 gx 역함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x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한테는 그지? 예. 그러면은 내가 f의 그래 g라고 쓰는 게 좀 불편하면 f의 알파가 무슨 말이야?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이지. 창용아? 갑자기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이지.
그럼 f의 알파 플러스 2는 0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적분이지. 그러면 알파가 여기 있고 그냥 깔끔하게 할까? 알파가 2면 알파 플러스 2는 4인데요. 그죠? 알파가 2.5면 얘는 4.5인데요. 주기 함수의 적분인데요. 수투에도 많이 나오죠. 그지? 어떻게 돼? 이거 하나짜리 이게 뭐야? 이거 하나짜리 적분 아니야? 이거 모양 하나? 그지? 요 2에서 1에서 3까지나 0에서 2까지 적분값 하나지. 그러면 얘는 얼마 차이 나는 거야? 얼마 차이 나? 이거 하나짜리 차이가 나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 근데 그게 아까 쌤이 A로 봤으면 뭐야? 2A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얘를 그렇게 바꿀 수 있어. 0부터 gx까지의 적분에다가 2a로. 알았어? 이해됐지? 2a라고 안 써도 돼요. 이거 하나가 뭐야 사실은 0에서 1까지 적분이지. 이 친구 이름이 바로 F1입니다. 그죠? a가 이게 0부터 1까지 적분 아니요. 0부터 1까지가 이게 a잖아 지금. 그지? 0부터 1까지가. 됐어?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름은 x고요. 합성함수니까. 그지? 결국엔 합성함수 미분을 쓰진 않았네. 이거 미분해가지고 하는 거. x 더하기 2f1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f2라고도 생각하셔도 되거든.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지? 근데 f2로 굳이 안 써도 된다. 만약에 그러니까 f2로 썼든 EF1로 썼든 뭐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거를 6x로 묶으면 알아서 약분이 돼서 사라집니다. 예. 그럼 남은 건 누구예요? 남은 건 누구야? F5랑 F1의 그 제곱의 차겠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F1이랑 F5도 등차 수열이라서 그지? F1의 5배가 F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F5가 5F1인 거지. 그래서 문제 결론이 걔를 F1의 제곱의 몇 배로 표현을 했구나 라는 거야. 오케이? 예. 근데 이게 알고 나면은 아주 간단해 그 뭐야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없는 건 맞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현장에서 시험에서 만나 가지고 풀 때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정리해서 이게 왜냐면 이게 막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가 어렵냐면 처음에 그런 거 있죠.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처음 서론을 적기가 어려운 거지. 적고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인제 쭉쭉쭉 그다음이 진행이 되거든. 이게 그다음 과정이 딱딱 보여.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얘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분명 발생해요. 그랬으면 그게 정상적인 거긴 하거든. 그걸 넘어가면 이게 술술 풀려요. 알았지? 이런 애들은. 그래서 쌤이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애들 나왔을 때 정리해 보면 그래도 30번이니까 정리해 보면 처음에 아이디어 정리해 볼게요. 이 풀이 과정을 다 뭐 외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면 이런 함수가 나왔는데 1번 적분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적분이 되는가? 안 되죠. 적분 안 되면 얘는 적분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함수의 특징을 파악하지 않. 족보가 없어.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 미분하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아무런 특징이 없어. 뭐 우함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특징이 없어. 어떻게 해? 닥치고 그냥 미분을 바로 하세요. 오케이? 미분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네. 주기하고 대칭성을 갖고 있고.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으니까. 그럼 애들이 넓이가 좀 일정하구나. 바로 이제 얘는 넓이 쓰는 거구나.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뭐였어, 아까? 요거였지. 이거랑 어떻게 연결. 이게 가장 어려워요. 당연하지. 이것 때문에 낸 거거든. 연결이 가장 어려워. 그러면 일단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모양 일치를 시켜야겠구나.
너는 뭔가 플러스 2가 있는데 너는 없구나. 그러면 너를 치환하든가. 근데 프라임이라서 너를 이쪽으로 바꿔. 내가 바꿔줄게. 그래서 바꾼 다음에 그지? 그리고 역함수 이하가 나오니까 역함수를 치환. 또 모양을 그러니까 치환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H 안에는 G가 들어있고 여기는 X가 들어있거든. 그럼 얘랑 같이 바꿔치기 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바로 뭘로 하면 돼? 치환적 분호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계산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함수값들의 관계가 이 넓이기 때문에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다. 정도는 소소한 아이디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거는 6월하고 7월의 미적분 27, 8, 9, 30 네 문제를 총 8문제죠. 그거를 근데 이제 이번 요거는 따끈따끈한 거니까 너무 기억이 잘 나니까 쌤이 볼 때는 6월에 있는 그 네 문제를 한번 천천히 약간 이건 수리논술을 안 하는 걸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어. 수학은 있잖아. 풀이 과정을 내가 쭉 정리를 하면 안 풀리던 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쌤이 몇 번 이야기했지. 쌤 제자들 중에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쌤이 한 번씩 다시 한번 네가 논술처럼 써봐봐. 그리고 쌤한테 보내봐. 풀이 과정이 어디가 틀렸는지 봐줄게 하잖아. 그럼 그런 경우에 거의 반 이상이 다시 질문이 안 와요. 풀렸다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잘 안 돼. 막혀. 근데 그거를 내가 천천히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체계적으로 보이잖아. 그게 연결이 보이기 때문에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쭉 써보면 백지에다가 6월 모의고사를 알았어? 학교 서술형 아니면 뭐 수행평가 한다 치고 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수학은 그렇게 하라고들 하는 이유가 신기하게 보여. 알았지? 쌤도 막 난잡하게 아이디어를 막 했다가 아 그럼 이제 한번 종합해볼까 하고 쌤도 천천히 쭉 풀면은 정리가 딱 되거든. 알았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보시고 오케이 쉬었다가 그거 모의고사 일단 답부터 불러줄 테니까 채점 해보고 오늘은 1회 정도만 좀 할게.